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자본시장 전반이 참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정서를 누르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강세장 전환 국면이 이제 시작 지점인 건지 아니면 이러다 진짜 큰 거 한 방 오려고 이러는 건지 여러모로 우려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9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기술주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의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급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과연 지금 미국 증시의 방향, 세계 경제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요즘 경착륙이네, 연착륙이네, 무착륙이네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데이빗 로젠버그가 이번에 꽤나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증시를 둘러싼 투자 광풍이 1920년대 대공황과 2000년의 닷컴 버블, 또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라며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아직 여전히 모호합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시 결제 옵션에 추가했다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이게 소스 코드에서 삭제하지 않아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확인되면서 다시금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잘 나가던 알트코인들도 이 여파로 인해서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거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드나우는 성공적으로 출시됐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세 가지 상황 가운데 제일 별로인 카드가 일단 벌어졌습니다. XRP 시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또 얼마나 미칠지 아니면 그냥저냥 미미하게 지나갈지 이 세 개 카드 가운데 마지막 3번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질 시세 상황을 놓고도 아주 엇갈리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40%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더불어서 9월에는 40달러 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내용들이 혼재하고 있는 건데 어떤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페페코인의 카피코인인 이블페페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페페 열풍 이후에 페페코인을 카피한 카피코인들도 종종 폭등 양상을 보이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최근에는 페페 2.0과 페페 3.0 같은 카피코인들이 꽤나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블페페의 경우에는 페페의 사악한 사촌 여동생이라는 컨셉을 가진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페페 카피코인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좀 더 면밀히 리서치를 해보시고 투자 여부 고민해보시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의는 트위터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 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밈코인은 폭등도 가능하지만 폭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혹시라도 접근을 하시더라도 없어도 되는 수준의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는 0.47% 올랐지만 S&P 500은 0.68% 하락, 나스닥은 2.05%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낙폭이 제일 컸던 것은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어닝쇼크 상황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고 기술주 대장들이 휘청이다 보니까 기술주 전반의 약세를 견인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9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이어진 증시의 전체 실적을 보면 일단 데이터적으로는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강세장 지속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인지 이걸 놓고 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주인공은 경기 침체 이슈입니다.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무착륙이니 말만 되게 많은데 이번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데이빗 로젠버그가 꽤나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증시를 둘러싼 투자 광풍은 1929년 대공황, 2000년의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고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젠버그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미국 증시 강세장 배경에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포모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건 대공황 닷컴 버블,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그동안 팬데믹 지원과 신용카드로 간신히 버텼지만 이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미국 경제도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3만 달러 위로 올라서 주나 싶었는데 다시 물량을 쏟아내면서 2만 9천 달러 후반에서 오르락거리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중립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별다른 변동폭은 없고 50% 바로 아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급반등하게 만들었던 것은 테슬라와 관련된 루머였습니다. 테슬라가 웹사이트 결제 수단 코드에 비트코인을 다시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비트코인을 살짝 밀어 올렸던 겁니다. 특히 소스코드 상태를 보여주는 캡처 이미지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게 또 관심도를 더 높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루머였습니다. 테슬라가 결제 옵션에 비트코인을 새롭게 추가한 게 아니라 과거 비트코인을 결제 옵션에서 제외시켰을 때 코드를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째 괜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만 달러 주변에서 지루하고 또 답답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렉트캐피탈은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제시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 많은 감정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상단 저항을 뚫고 한두 달 횡보하다가 급등한 걸 설명을 하면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전략가이자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크 맥글로는 조금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은 2022년 저점 대비 100% 상승했다. 추가 상승을 보이기 전에 가격 하락을 먼저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디플레이션 역풍을 맞이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물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하지만 올해 안에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올해 하반기에는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거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은 암호화폐 분석가 닥터 프라핏의 분석 내용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 강세장은 반감기와 함께 온다. 현재 시장은 2만 1000달러에서 3만 8000달러 사이에 큰 범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반감기 3개월 뒤에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고 내 첫 번째 목표 지점은 8만 달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인데 가운데 보라색 박스권이 반감기 석 달 뒤까지 이어지면서 큰 폭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고 하단 지지 라인이 2만 1000달러, 상단 저항 라인이 3만 8000달러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황이 가능하고 이건 그저 이 축적 프레이즈가 진행되는 거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꽤 재미있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제목은 좀 깁니다.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기술 법안. 핵심은 기존 금융법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SEC와 CFTC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걸 의무화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엄청 많아서 일일이 살펴보긴 어렵고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다시 말해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이건 이번 리플 판결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판결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XRP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0.85달러 부근의 저항을 뚫어줘야 1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반등한다 할까 싶으면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 이어지면서 흐름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수요 모멘텀이 확보되지도 않은, 확고해 보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일반적으로 수직 상승 뒤에는 급격한 하락과 통합 기간이 뒤따르는데 XRP는 그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라며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황소들이 가격을 0.83달러 위로 끌어올리고 0.94달러 직전 최고치를 리테스트 하려고 할 것이지만 곰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0.83달러에서 하락하면 XRP는 0.66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여기까지 후퇴할 경우에 황소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이후에 며칠 동안 0.66달러에서 0.83달러 사이의 가격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황소가 0.94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1.4달러까지의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분석했습니다. 사실 XRP에 대한 가격 전망이 참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폭등 전망도 쏟아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 소수이긴 해도 폭락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폭락 가능성을 분석한 것은 코인텔레그래프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프랙탈 분석을 제시했는데 차트에서 검은색 상단 저항 라인과 보라색 수평 저항 라인을 보면 검은색 상단 저항 라인은 2018년부터 XRP의 상승 움직임을 제약해왔던 거대한 저항 라인이고 0.94달러 부근의 보라색 수평 라인은 이번에 XRP가 폭등하면서 저항을 확인했던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XRP가 이 검은색과 보라색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중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과매수 상태의 RSI까지 더해지면서 XRP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RP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9월까지 0.52달러 부근의 하단 추세선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그럴싸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폭등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많기는 훨씬 많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크립토볼은 월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과거 2017년 당시 월간 상승률을 7월부터 9월까지 대입시킨 가격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7월에 1.7달러, 8월에 6달러, 9월에 40달러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도출이 됩니다. 사실 1.7달러까지만 올해 안에 도달해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40달러까지 가면 물론 엄청 많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8월 강세 전망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커피컵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며 8월 이후의 목표 가격으로 우선 0.89달러, 이후에 1.7달러, 그리고 나서 3.3939달러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현실감이 있긴 한데 과연 우리의 XRP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여러모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 최종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재미진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XRP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 SEC와 리플이 합의할 가능성이 10배 정도 높아졌다. SEC는 리플의 향후 모든 XRP 거래를 등록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 리플은 SEC의 이런 요구가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번 리플 약식재판 판결로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대폭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되는 전망인 것은 SEC는 앞으로 미래에도 거래될 모든 XRP까지 증권으로 등록하라고 나름의 합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 거래소 등 2차 판매 물량은 증권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SEC의 기본 요구사항은 법원의 판결과 정반대 방향성을 가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SEC로서는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아주 많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할 경우에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이번에 리플 소송 판결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XRP 기버웨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지문 인증형 월렛을 구매할 경우에 30XRP를 이벤트 선물로 증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시세로 치면 얼추 3만원 정도 추가 할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 전체 물량으로 XRP 24,000개가 준비됐다라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선착순 800개라고 할 수 있고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콜드 월렛 구매를 고려해 오셨던 분들은 이번 이벤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